비트코이너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놓으면 알트코인으로 코인을 시작하시고 거래 내역에 또는 계좌 내역에 그런 코인들이 수십 개가 줄을 쫙 서 있는. 사실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사이가 안 좋은 측면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저번 편 영상을 보니까 머리 위에가 하얗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덜 숙여서 인사를 할 예정이고, 비트코인도 조금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중이고, 또 예전보다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유튜브 촬영 최초로 한번 정리도 해봤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요즘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오태민 작가님의 지혜의 족보 동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매우 열심히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자체를 이해하는 데서는 최고봉이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신박한 신박사님의 유튜브도 보시기만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조금 벗어나서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비트코이너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놓으면 알트코인으로 코인을 시작하시고 거래 내역에 또는 계좌 내역에 그런 코인들이 수십 개가 줄을 쫙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인을 접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더라.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이너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왜 그럴까라는 것까지 이제 쭉 해가지고 한번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말의 기원이 뭐냐?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전 문명에서 최초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적인 화폐 시스템입니다.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9장짜리 논문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최초의 비트코인 발행, 그거는 2009년 1월 3일에 처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최초의 코인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얼터너티브 코인, 대안적인 코인,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초의 알트코인은 네임코인이라고, 현재는 거래가 되지 않고요.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현재도 한 집계가 되는 것만 한 8,000개. 그러면 이 코인이라는 것, 코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라고 부르면은 그냥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상 공간에서 이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다 가상화폐라고 불러요. 그 중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것을 암호화폐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정의에 대해서는 좀 여러 견해가 갈리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암호화 기술 또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가상화폐들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버추얼 에셋이라는 말이 공식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 전부 앞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굉장히 이제 유망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차이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더리움은 사실 잘 모릅니다.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표현하시기로는 그게 이제 월드 컴퓨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런 정도로 어떤 인터넷상의 거래, 전자 계약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나온 기술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좀 차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가치를 이동시키는데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고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이런 것에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더리움은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용도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ERC20이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에서 시작을 하고요. ERC20 토큰은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에서는 코인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NFT니 디파이니 다 가능합니다. 네, 물론 비트코인에서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런 것들도 있고, 에이다, 리플, 도지코인, 아주 많은 코인들이 있고 순위가 쫙 매겨져 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모두 다 알트코인에 묶일 수 있다. 제가 이제 각각의 코인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영상의 이제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의 순위로만 쭉 써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
그럴까? 사실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사이가 안 좋은 측면도 있어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심지어 알트코인들을 쉿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이제 막 배척하고 싫어하고 이런 경향들도 강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또 유망한 코인들이 결국 비트코인 대체한다, 뛰어넘는다, 이렇게 항상 이제 주장을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코인계가 조금 신기한 게 코인들마다 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런 곳에 이제 그 같이 어떤 뜻을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왜 이제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었냐? 우선은 비트코인은 코인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코인들이 굳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 모든 코인들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든지 비트코인을 더 계산했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가진 깊이, 철학, 근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마치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모두 공개된 오픈소스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더 개선을 하겠다, 도전장을 내미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는 왜 알트코인들을 안 좋아하냐면 비트코인을 자꾸 이제 공격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너희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지, 우리는 그래서 너보다 더 훌륭한 코인이야, 공격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비트코인은 컴퓨터 하나는 아닌데 이런 알트코인들의 주장, 비트코이너들이 보기에는 오해인데 그런 오해에 기반한 주장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이라든지 어떤 존립이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해 드리면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소스를 쓰는데 블록 사이즈만 늘린 그런 코인이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졌어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블록 사이즈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주창하는 사람이 더 좋은 코인이라고 하니까 이런 대립이 있었죠. 리플은 송금은 우리가 짱인데 이런 개념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자꾸 이제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본질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싸움의 결과는 항상 어떤 식이냐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다른 알트코인들도 막 같이 올라가고 막 힘을 얻어요. 그러다가 대폭락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50% 떨어질 때 다른 알트코인들이 99% 없어지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이제 적어도 한 7, 80% 이렇게 폭락하면서 많은 코인들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몇 번이나 겪으면서 살아남은 게 이더리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도전을 한 3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이더리움의 도전, 두 번째 비트코인 캐시의 도전, 세 번째가 이번에 일어났던 도지코인의 도전. 도지코인은 참고로